비행기 너무 빠르다. 뭐지? 안 되겠다. 척척 박사님한테 물어보러 가야겠다. 아니, 척척 박사님. 아까 엄청 빠른 비행기 지나갔는데 그거 도대체 뭐예요, 그거? 그게 초고속 비행이긴 한데 한번 따라와 볼래? 네.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어라. 좋아! 대나무 헬리콥터. 초음속 비행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속 비행 영역이 4가지가 있는데요. 아음속, 천음속, 초음속, 극초음속이 있습니다. 아음속의 속도는 979km/h까지이고요. 마하수는 마하 0.8 이하입니다. 천음속은 항공기 비행속도가 음속보다 낮을지라도 날개 위를 지나는 공기의 흐름 일부가 음속보다 빠르게 되는 영역인데 비행속도는 1469km/h까지고 마하수는 1.0이나 1.2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초음속은 항공기 비행속도와 항공기 주위의 공기 흐름 속도 모두 항상 음속보다 빠른 영역으로서 이제 비행 속도는 1469km/h에서 6120km/h까지, 마하수는 1.0 이상부터입니다. 극초음속은 초음속보다 더욱더 빠른 영역으로서 비행 속도는 6120km/h 이상, 마하수는 마하 5.0 이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음속 비행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속 비행의 원리는 함속 영역에서 공기는 비압축성이고, 이 베르누이의 원리에 정의한 바와 같이 공기 밀도는 항상 일정하고 단면적이 적을수록 공기의 속도가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합니다. 단면적이 이렇게 증가를 한다면은 공기의 속도는 낮아지고 압력은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 베르누이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공기의 흐름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음속과 같거나 음속보다 빠르게 되면 공기는 압축성 유체가 되며 비압축성의 흐름에 베르누이의 원리는 더 이상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초음속 공기는 단면적이 서로 다른 관내를 흐를 때 단면적이 작을수록 속도가 감소하고 압력은 증가합니다. 단면적이 또 커질수록 이제 속도는 증가하고 압력은 작아집니다. 즉, 비압축성 공기의 흐름에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음속 비행할 때 비행기에 생기는 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행기에 생기는 띠는 충격파라고 합니다. 충격파는 정지 중인 공기를 작은 물체가 움직일 경우 그 물체에 공기가 압력을 주게 됩니다. 이 압력의 전파 속도와 소리 속도는 같기 때문에 이 물체가 공기에 주는 압력 교란은 소리 속도로 공기 중에 확산됩니다. 물체의 속도가 소리 속도보다 늦으면 압력의 전파는 물체보다 앞서서 전파되지만 물체의 속도가 소리 속도보다 빠르면 물체 자신이 만든 압력파보다 앞서서 가기 때문에 압력파는 계속 쌓이게 되어 좁은 띠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이 압력파의 좁은 띠를 충격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음속 영역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항공기 비행 속도가 음속보다 낮을지라도 날개 위를 지나는 공기의 흐름 일부가 음속보다 빠르게 되는 영역입니다. 이 압력의 좁은 띠를 충격파라고 합니다. 천음속 영역에서는 날개 상면을 흐르는 공기 흐름이 암 속에서 가속되어 초음속이 되고, 이 초음속 공기 흐름은 흐름의 수직으로 충격파를 형성하여 이 충격파를 수직 충격파, 노멀 쇼크 웨이브라고 합니다. 노멀 쇼크 외에도 여러 가지 충격파가 있는데요. 옴리큐 쇼크, 도우 쇼크가 있습니다.
옴리큐 쇼크는 경사 충격파로 옴리큐 쇼크를 지나는 유동은 비행체의 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초음속의 속도를 유지하며 속도가 빠를수록 비행체 표면이 유동 진행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클수록 더 큰 압축비를 갖게 됩니다. 경사 충격파가 가장 많이 관찰되는 곳은 초음속 미사일과 전투기 엔진 흡입구입니다. 흡입구는 경사 충격파를 여러 개 발생시켜 암속으로 유동을 감속합니다. 다음으로 보우쇼크, 궁형 충격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궁형 충격파, 보우쇼크는 비행체와 떨어져 생성되는 충격파로 암속 영역과 초음속 영역이 모두 존재하게 되어 계산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궁형 충격파는 비행체와 떨어져 생성되는 충격파로 암속 영역과 초음속 영역이 모두 존재하게 되어 계산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궁형 충격파는 경사 충격파에 비해 감속되는 정도가 크고 열 에너지를 넓은 면적에 분포시켜 열 하중을 줄이는 장점이 있어 재진입 우주선에 이용됩니다. 만약 극초음속 우주선의 앞전이 뾰족하게 되면은 열 에너지가 앞전에 집중되어 동체가 너무 뜨거워져 녹아버리게 됩니다. 또한 초음속 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요. 앞에 보이는 이 표는 조파 항력을 나타낸 표입니다. 조파 항력은 초고속 항공기에만 해당하는 항력으로 공기의 고속 흐름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말합니다. 초고속 공기의 흐름에서 에어포일은 압축파와 팽창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마찰이나 날개의 형상에 의한 저항이 아니라 공기의 압축으로 인한 충격파에 의한 저항입니다. 네, 이제 소닉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닉붐이란 초음속 비행의 항공기에 의한 충격파가 지상에 달하여 폭발음과 비슷한 굉음을 내게 하는데 이를 소닉붐이라고 합니다. 소닉붐은 항공기가 고도가 높을 경우 효과가 미미하고 고도가 낮으면 심각하여 때로는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닉붐이 생기는 원리는 항공기가 공기 중을 비행할 때 공기를 계속 앞으로 밀어내면서 압력 파면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압력파는 공기 중 소리의 속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항공기의 속도가 공기 중 음속의 속도보다 빨라지게 되면 압력파가 항공기보다 느리게 전파되면서 압력파가 발산되지 못하고 항공기 전면으로 압축되게 되고 따라서 하나의 충격 파면으로 합쳐집니다. 이 유체 압력에 의한 충격파가 사람의 귀에는 강한 충격음으로 들리게 되고 이것이 소닉붐이라고 합니다. 소닉붐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리창이 깨지는 아주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왼쪽부터 아음속, 천음속, 초음속 순서입니다. 소닉붐의 원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닉붐은 항공기가 초음속을 돌파하는 순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가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동안 계속 발생합니다. 그 충격 파면이 항공기를 따라 계속 이동하므로 지상의 한 지점에서는 충격 파면이 지나는 순간에만 들리는 것일 뿐입니다. 초음속 비행에 의한 충격파는 아래 그림처럼 꽃갈 모양으로 퍼져나가며 이 충격 파면이 관측자에게 닿는 순간 꽝 하는 파열음으로 들립니다. 항공기가 관측자를 지나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리로 들을 수 없습니다. 소닉붐은 초음속 돌파 시에만 발생한다는 오해는 소리 장벽이라는 비슷한 용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본래 소리 장벽은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 공기의 특성이 비압축성 유체로 바뀌며 마치 장벽을 가로막는 것처럼 큰 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붙은 말인데 초음속 비행과 관련하여 이 말은 매체 등에서 흔하게 사용되면서 소닉붐의 개념과 뒤섞여 인식되었습니다. 왜 폭발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차 선로가 있고 청취자는 10m 옆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멀리서부터 기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면 칙칙폭폭하는 소리가 작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리는 점점 커지다가 청취자와 최단 지점인 10m 옆을 지날 때 최고 음량으로 들릴 것이고 그 이후 점점 작아지다가 안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기차가 초음속으로 달린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기차가 초음속으로 달리고 있다. 멀리서 기차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기차 소리가 작게 들려야 할 것 같지만 좀 전과 달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차가 점점 가까워지지만 청취자는 마찬가지로 아무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기차가 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멀리서 낸 소음이 아직 청취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차는 청취자와 최단 지점이 지나갈 때 이때 발생된 소음은 최단 거리 부근에서 발생된 소음이기 때문에 멀리서 발생된 소음보다도 더 빨리 청취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것도 초음속으로 인한 압력파로 증폭된 소음입니다. 결국 청취자는 기차의 소리음을 점점 고조되며 들리는 과정 없이 처음부터 최단 지점 부근의 소음을 압력으로 증폭된 음량으로 듣게 되니 꽝 하는 폭발음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음속 에어포일은 수직 충격파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전을 뾰족하게 하여야 합니다. 앞전이 뾰족할 경우 충격파는 기울어 경사 충격파가 되고 경사 충격파는 수직 충격파보다 에너지가 소비가 작습니다. 또한 초음속 에어포일은 조파 항력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히 얇아야 합니다. 조파 항력 계수는 에어포일 두께에 비해 제곱에 비례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속 비행 영역의 3가지를 배웠는데요. 지금까지 척척 박사였습니다. 안녕.